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요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5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힘들고 지난했던 5월장, 하지만 그 마무리는 신호가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 5월 달이 힘들었던 만큼 6월 달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 재미있게 해볼 테니까요. 주식이 너무 어렵고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률 대결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포트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갈무리 짚고 넘어가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이번 주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대응했었구나 하고 5월달 그리고 이번 상반기를 쭉 돌아보는 시간까지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을 책임지시는 두 분이시죠. 두 분의 전문위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좀 포트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새롭게 개편을 좀 하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박 터지게 싸우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대통합을 이루려니까 이제는 좀 팀전에서 벗어나서 개인전을 앞으로 할 거예요. 5월까지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서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드셨을 거고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팀으로 나뉘어서 싸워봤을 텐데 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주연 전문가님. 지금까지 도팀과 박팀으로 좀 싸웠었잖아요. 네네. 이젠 개인전으로 좀 들어갈 텐데 네. 뭐 포부가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포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팀전도 저는 상당히 재밌었다라고 정말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네. 카메라 꺼지면 더 싸웠던 거 아닌가요? 네. 참 재밌게 방송됐던 것 같고요. 네. 뭐 개인 포트 운영하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도 좀 더 나올 가능성도 그렇죠, 높고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또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괜히 벅차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방송 이제 딱 하면 제가 미리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냥 큐 하면 바로 답이 술술 나오네요, 전문가님. 아직 박래인입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방송 초보를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종수 전문가님. 네. 낮밤으로 굉장히 서울경제TV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뵙고 계신데 또 팀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네.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인데 좀 하반기나 남은 시간은 좀 이렇게 전략을 끌고 가겠다.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개인전으로 갈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박PD님 체력이 그렇게 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쯤 되면 저는 하차하실 거라고 이미 알고 허약 있었어요. 체질설. 그렇죠. 네. 예,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한다. 이거 오래 못 갈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그렇군요. 시청을 아마 댁에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체력 보충되면 뭐 다른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한 올해는 복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자유롭게 그동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쪽에서 자꾸 했단 말이죠. 제가 뭔가 받아치고 싶었었는데 네. 제가 뭔가 받아치면 박 PD님이 말 못할까 봐, 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을 안 했던 건데 어쨌든 네. 딱 이 타이밍에서 이제 잘 댁에 가셨으니까 방송에서는 낮마다 계속 봅니다. 어쨌든 네. 굉장히 저하고 친하신데 없는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5월장에서 6월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6월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5월달, 4월달, 3월달은 좀 재미없는 박스권, 차별화장 이렇게 됐다면 6월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오히려 이제 수익률 게임으로는 좀 더 신나는 그런 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봤을 때 좀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복잡하게 뭐 우리가 막 이렇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이 또 포부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박스권에 갇혔을 때 저희가 팀전으로 으쌰으쌰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장이 더 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전으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포트 대결을 해볼 테니까요. 요일마다 색다르게 달라지는 전문위원님들의 전략과 종목들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매매하실 때 숨 쉴 틈 없을 정도로 지루할 틈 없을 정도로 저희가 포트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약간 갈무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기 전에 일단 시장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5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고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뇌구조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님의 뇌구조 만나볼까요?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여행주, 호텔,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음식업종, 엔터주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전문가님도 보겠습니다. 자, 박스피, 탈피라고 적어주셨고 전당대회, 대선주, 디즈니 플러스, 크래프톤 상장, 종목 이야기나 섹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좀 시장이 나아지는 시점을 보면 오후에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6월 시장을 앞두고는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두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좋게 봤습니다. 아, 좋게 보셨어요? 두 눈으로 보셨겠죠? 네. 그렇죠. 네, 눈으로 안경으로.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분 다 안경을 쓰고 오셨네요. 저한테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왜요? 저도 안경 끼고 오게. 눈 좋으시다면서요? 네, 근데 패션 안경 정도는 낄 수 있잖아요. 컨셉을 위해서. 아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주연 전문가님도 안경 끼고 보셨겠지만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장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오늘 두 분 사실- 답이 왜 이러죠? 네, 제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아니 사실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 드렸을 때 시장이 이제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었고 한 3일 전에 제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변곡점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저항, 짧은 추세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해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음봉으로 사실 마감을 했더라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뭐 예상대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아침에 한 10시 정도 저점 잡고 쫙 올려주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또 외인들 수급도 오랜만에 그렇죠. 한 5천억 정도 들어와 줬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희망을 좀 주는 그런 수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3,200선을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희미했는데 지난주는 이번 주에 들어서 또 오늘 3,200선 위로 마무리가 돼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안착은 했는데 네네.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시장이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뭔가 바뀔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희망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딱히 아직 시장이 돌파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제일 좋은 게 소비주예요. 소비주들이 경기 내수주고 경기 민감주 전에 경기 소비주들이 내수주고 내수주가 또 경기 방어주이면서 시장은 안 빠지는데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이제 시대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뇌구조를 봐서 알겠지만 저는 지금 한 달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행주, 네. 호텔, 카지노, 화장품. 그래서 저는 이거 뇌구조 이거 적으라 그러면 저는 너무 편안하게. 복사 붙여넣기 네, 하셨죠? 그렇죠. 복붙 바로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근데 이거밖에 지금 잘 갈 수 있을 만한 게 편안한 게 네, 없어서. 인정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4월 말서부터 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걸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봤잖아요. 여행주 잘 갔죠? 호텔 잘 갔죠? 카지노 무지하게 잘 가고 있죠? 약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시장이 맞는 거예요. 네,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화장품 잘 갔죠? 면세점 잘 갔죠? 네. 음식업종도 잘 가고 있는데 아마 더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엔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게임도 있지만 영화 있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있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 계속 순하면서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도 또 많이 사요 엔터주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변한 게 없어요. 시장은 그냥 똑같아요. 지금도 박스권 내에 있는데 물론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좀 더 주고는 싶지만 뭐 돌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소비주만 열심히 잘 움직이면 되지.
근데 지금 지난주에서 자동차 업종도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약간 조금 그동안에 좀 없었던 흐름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흐름들도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지수가 3,266 돌파하는 거 이제 6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네. 63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은 이제 신고점을 돌파가 되는데, 돌파할 때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뭐가 움직이는지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철강주가 움직여주는지, 화학주가 가는지, IT가 가는지, 아니면 증권주, 건설주가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걔네들이 가면 또 뭐는 또 빠지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 저런 거 뭐 이게 신경 쓰기 싫다면 그냥 소비주를 갖고 있는 거 있다면 지금 소비주들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에서 신규 변수 붙을 종목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남은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쉽게 털릴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주들은 뭐 이게 박스권이 되든 조정이 되든 여기서 뚫고 올라가든 소비주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비주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다 소비주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들은 오늘 이슈가 나온 가는 게 흐름들 많았죠. 신고가도 같지만 네. 여행주들 소비지표 역대 최고치 기록, 보복 소비수의 기대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이런저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지수, 신뢰지수도 지난달에 105가 나왔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미 벌써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코로나의 공포감으로 다들 마음 졸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끝났다 이거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이전처럼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오늘 뭐 얀센 백신하고 모더나 막 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10% 정도 접종이 됐는데 이게 30%, 40% 우리나라 또 빨리빨리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한 번 맞히면 또 이제 와 하면은 확 이렇게 맞히면 접종률 쫙 하고 올라가고. 사전 예약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처음에서는 뭐 다들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요즘에서는 이제 또 경쟁이에요. 또 누가 또 맞아야지만 또 이제 여행을 갈 수 있고. 자녀 백신 빨리 내놔라. 그렇죠. 그리고 그 9월 달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거 연차를 2개 붙이면 거의 2주를 갔다 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수 있을까요? 가시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면은 일단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상 가서 갈라 맞히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경쟁이 엄청나게 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솔깃하네요. 네. 그래서 소비주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블 영화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네네. 이제 블랙 위도우 7월 9일 날도 나오는 거 있고요. 블랙 위도우도 나오고 네. 계속 나와요. 자세하네요. 내년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또 뭐 500만 관객에서 또 700만 관객, 또 1000만 관객 넘었다는 얘기 나오면 또 그랬나 싶어가지고 또 이거 코로나 다 끝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갈 것 같아서 아마 네.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또 엔터주의 흐름들도 지금 저번에 지난주 이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기사 나올 거야. 오늘 나왔어요. 4분기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기대감. 제가 이 얘기 네. 지난주, 지지난주 2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콘서트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다. 근데 엔터주들 이미 움직이기 전에 미리 외국인들이 먼저 매집했던 거 지난주 다 보여드렸죠? 이제 나오잖아요, 기사들이.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4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3분기, 4분기, 2분기 동안, 2분기 동안 계속 올라가겠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터주, 소비주들 흐름도 좋은데 이것만 좋으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만 아닌데 당장은 지금 박스권 내에서는 이쪽이 제일 유리하고 3,266만 돌파해주면 그러면 그때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지겹도록 제일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인 업종이 하나가 있죠. 바로 IT. IT, 네. IT도 좀 후순위에 있지만 가긴 갈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그래서 좋아 보였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좀 다들 빨리 맞아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들 동일할 겁니다. 얼마나 소비가 억눌렸었는지 보복 소비라는 말까지 계속 이제 따라 붙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디 코로나만 한번 끝나봐라. 네, 그쵸. 여행부터 가서 네,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콘서트도 가리라. 다들 이를 이렇게 갈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또 증명해 준 게 백신이 또 남았다고
하니 일찍 맞고 싶은 사람 손 했더니 지금 다들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정말 끝나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확실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정수 전문가님이 뭐 그런 거랑 시장 흐름이랑 상관없이 안에서 소비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소비주 담고 있는 분들은 걱정 크게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또 박스권 탈피라고 적어주셨어요. 이주연 전문가님은. 네.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탈피했다는 건가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거고. 네. I wish. 나는 바란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박스권 탈피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수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상단 지금 저항권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하면 3,250포인트 전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좀 괜찮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자동차 섹터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무거운 이제 이 시총 상위에 있는 IT 섹터들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좀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탈피 6월 달에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이제 키워드 중에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주, 뭐 디즈니 플러스 크래프톤 상장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오늘이 이제 5월 말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전에 이제 이정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런 큰 섹터 내 소비주 섹터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그쪽 섹터들은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그쪽에서 못 올라갔던 것들도 계속 올라갈 거고, 가는 종목들 계속 잘 갈 건데, 이제 그런 섹터적인 관점 말고 약간 우리가 이제 이슈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게 뭐가 네네.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뭐 그 이준석 그 당원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렇죠. 참 아직은, 호칭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그 당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인기몰이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후보죠, 그렇죠? 네, 후보고 여기서 이제 국민적인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누가 당대표가 되던 간에 일단 전당대회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상 정치 테마들은 뉴페이스가 나왔을 때 좀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주가도 열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랬나요? 네, 보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권에 없던 사람인데 새롭게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가장 핫한 종목 섹터들을 이루면서 이제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가 나왔을 때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새롭게 기존에 정치하던 분들 관련주들도 뭐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핫한 인물은 결국은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뭐 이준석 당원 같은 경우에 뭐 대선 주자로 지금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30대에 이런 당권을 도전한다라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관련주들 역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관련주가 벌써 생겼나요? 그럼요. 벌써 뭐 시장은 굉장히 빠릅니다. 민감하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삼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뭐 넥스타이 같은 경우 상한가를 또 갔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한 세 종목 정도로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주들이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선 관련주들이 한 차례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지난번에 이제 도노 리포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6월이 오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국내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주들도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 가능성, 그러니까 반짝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매매 아이디어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시세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상장 관련된 부분이 이 크래프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50조 정도에 육박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앞서 SKII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SKIE 테크놀로지. IA 네. 테크놀로지죠. 저도 맨날 틀려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이렇게 또 인기몰이를 했듯이 이번에도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네. 4월 8일인가 이제 이 상장 신청을 해놨어요. 심사 신청을. 그래서 요게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6월부터 요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적인 관점, 그런 아이디어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제 머릿속에도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남은 하반기에 좀 뭐랄까요? 아이디어적으로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모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주식의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추산으로만 넘어선 상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IPO 대어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I 테크놀로지도 소위 말하는 따상이 실패했지 실패했죠.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공모주 청약 열풍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하반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태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상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오. 공모가보다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네요. 욕심들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항상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네. 시장이 좋을 때 또 상장을 하게 되면 네. 따상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공모가보다는 상승해서 보통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상장된 직후에는 또 급등 잠깐 나올 때 또 판다면 대부분 다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종수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주를 잘 관심이 없었을 때, 네. 따상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서는 잘 갔었어요. 왜냐면 잘 붙질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잘 덤비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연속 상한가를 계속 내보내니까 이제 쫓아가는 분들이 생겼었죠.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상한가, 두 번 상한가 내지는 세네 번 정도의 상한가가 나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덤벼 붙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이제 전략을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따상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게 당장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따상은 또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박이다, 이게 대어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공모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아까 이준현 전문가님 얘기처럼 그것보다는 상승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따상을 가면, 더블 상한가를 가면 좋은 거고, 안 네. 돼도 어쨌든 수익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거 다행인데, 근데 이게 많이 청약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1억 기준으로 뭐 몇십만 원 내지 뭐 많이 들어가면 100만 원. 그렇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 1억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들어가서 10% 20% 먹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되면 다행인 거고, 네. 안 돼도 아쉬울 게 없다. 대신에 뭔가 공모주가 돼가지고 아침서부터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욕심 가지고 쫓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부분 이제 안 움직이거나, 이게 예를 들어서 SKI도 마찬가지고 그 네. 외의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지겹도록 안 움직이면 한 6개월 정도 안 가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바닥에서 사면 됩니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 3개월 정도만 바닥을 치는데 6개월 동안 안 가면 차라리 거기서 바닥에 사면 이만큼은 먹거든요, 조금은.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공모주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네. 그거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상 플레이를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은 꽤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쫓아가시는 방법보다는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또 어떤 종목들을 또 각자의 또 그렇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또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내년 이제 3월 대선이에요, 그렇죠? 6월이면 또 지방선거고요. 이쪽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요. 물어보시면 아마 바닥에 있는 또 종목들도 주실 거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 한번 이주연 전문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은 거 있을 겁니다. 훈훈하네요. 여기는 정치 테마, 그 테마주의 대마왕과 여기 소비주의 대왕이 또 있으니까 양쪽에 날개가 좀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 지금 핫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 핫할 종목들 하나하나 다 골라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IPO 대여들도 남아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기회 비용 측면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 내구조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은 한 달 전부터 여행주, 엔터주, 소비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정말 소비주 시대였습니다. 소비 지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보복 소비 수혜감을 가진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좀 신고가를 가거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렸고 이주연 전문가님은 박스피 탈피를 원하는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큰 섹터의 강한 상승이 필요한 장이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부터 대선까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큰 이슈들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종목 집합소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저희 레이더망에 걸렸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HMM, 그리고 삼성전자, 유바이오로직스, 두산인프라코어,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이름을 올렸고요. 두 번째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MM, 인터파크, 삼성제약,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볼까요? 세종공업, 신일제약, SK텔레콤, SK유코스펙, 그리고 롯데지주, 인터파크, 대한전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가지 종목 추려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삼성 SDI 그리고 남양유업, 두산중공업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이외에도 사실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들 중에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들도 있어서 오늘 꼽히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 HMM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HMM 말씀하셨던 우리 전문가님으로서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HMM 사야죠. 네. 네, 그냥 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HMM은 여러분들 이제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제 5월 초에 도노 리포트에 이제 편입시키면서 5월 11일 날이 되면 MSCI 지표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 기대감에 5만 원 정도까지는 고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5만 원을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할 텐데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월봉상의 이제 저항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바로 돌파를 하고 간다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을 한 차례 이제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5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게 아마 5월 27일 날 장 마감 때 동시효과에 외인들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28일 날부터 실질적으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고, 네. 증권가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외인들 자금이 한 2,800억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27일 날 종가에 그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2,800억을 27일 날 매수한 걸로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그러면 안 들어오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패시브 자금 다 써버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적이 2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부분이죠. 컨테이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럴 뭐 인덱스라고 해서 이 운임지수가 있는데 이 운임지수가 굉장히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5월 달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정기 운항선들 뭐 기존에 운임을 갖다가 세팅을 해놓은 게 있었다면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간 운임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HMM에서 16,000톤짜리
16,000 TEU죠. 톤이 네. 아니라 16,000 TEU 컨테이너선 8척이 이제 나오는데 6호선까지 나왔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선봉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만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는 거고 네. 이 비싼 운임에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적이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단기적인 추세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 가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HM은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곁다리로 여쭈어봤는데 떨어지면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시나 HMM에 대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과거 기록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정말 HMM 입이 닳고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가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또 내가 안 산 종목만 가는구나 하고 보내주셨던 분들 이번이 또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흠버지라면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도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지금 문의가 또 들어온 게 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후성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또 불렸던 우리 전문가님은 후성 보시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지금은 아예 소비주 시대로 보고 계세요? 후성은 이제 작년에 많이 봤던 그렇죠, 종목이고 그렇죠. 12번 얘기하고 나서 12번 다 수익을 많이 내줬던 종목이에요. 네. 40% 수익 내고 또 30% 수익 내고 20% 수익 내고 지금은 IT가 제일 꼴찌니까. 꼴찌니까 네. 안 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후성 다음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철강주들이 있죠. 철강주라고 그렇죠. 세아베스틸이 계속 가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소비주로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소비주를 많이 보셔야 되고 네. 후성은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야 돼요. 뭐 1년 뒤에는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번 달 뭘 가야 돼? 라고 본다라 그러면 여전히 소비주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비주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많이 담았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도 5천억 많이 담았는데 뭐 이것저것 담았겠지만 소비주를 또 그렇게 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소비주가 계속 간다는 얘기에서 후성 물타기에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비주 조정받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백전백승 수익률을 안겨주었던 후성이라서 후성이 대명사로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도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교집합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종목을 오늘을 봐야 되는데 뭐 흐름이 좋았던 이슈가 있었던 호재가 있었던 종목도 있고 아니면 좀 악재가 겹쳤던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어떤 종목들부터 볼까요? 저희 이제 남양유업 제가 좀 먼저 남양유업이요? 이야기를 드릴까요? 네. 남양유업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양유업 워낙 뭐 이슈몰이를 했던 기업이라서 뭐 뉴스가 많았죠. 그렇죠. 참 뭐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차갑고 좀 그렇지 힘든 뉴스. 못했던 네. 그렇죠. 아마 주주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이슈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버텨내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행복감을 느끼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행 컴퍼니인가요? 아마 맞을 텐데 요 지금 남양유업을 요번에 인수한다. 남양유업 이제 오너가에서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오너 일가들의 리스크가 소멸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매각되는 것은 결국 증시에서 가장 그 핫한 꽃이라고 하죠. M&A를.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해서 적정가냐 아니냐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적정 주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실적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뭐 지금은 적정 주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본이 한 7천억 정도, 8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안 좋다, 적자가 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매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바로 실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나오는 실적들이 이 뭐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대단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주가 좀 고평가 논란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단기 급등하는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에 뭐 적정 주가 가치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적당히 저항권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간다 하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명한 투자자분들 이제 M&A 이슈 같은 경우는 주식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늘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았던 터라 주주분들한테는 이 주가의 영향이 크게 올까 봐 걱정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공략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 두산중공업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안 그래도 이거 28일 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이제 특집 방송을 했었었죠. 그래서 박피디님의 고별 무대를 거기서 했었었는데 어땠나요, 분위기가? 분위기 뭐 나쁘진 않았어요. 고별 그쵸. 고별 무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랬군요.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네, 눈물바람 안 나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자 두산중공업 네.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거 금요일 날 샀었어야 될 종목이다를 얘기했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샀었어야 될 종목이고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샀었어야 될 종목이고 목표 가격 그때 3만 원 말씀드렸어요. 오늘 11%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역시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제 기계 내지는 이제 건설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두산중공업 이제 원자력 발전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회사는 지금 뭐 원자력, 화력, 풍력, 열병합, 그러니까 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그 두산도 마찬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이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얘뿐만 아니라 좀 다 강해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사실 저 이거 바닥에서 아침에 이제 추천할 때에서 6만 5천 원밖에 못 갈 줄 알았었어요. 근데 6만 5천 원이 아니고 거길 뚫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던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이 저항 라인까지 이렇게 벗기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거 상당히 지금 뭔가 얘네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가를 지금 띄어 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지금 뭐 작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또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올해 8,000원대에서부터 지금 13,000원대까지 67%나 올라갔고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또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 정말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 보니까 3만 원의 목표치가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미 원전 동맹 얘기가 나와주던 부분 정상 그 회담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네. 계속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제 담수화라든지 이제 수처리 기술 쪽에서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뛰어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도 계속 담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많이 묻혀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좋은 기술력과 좋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꾹꾹 눌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아마 공매도가 아마 기승이 부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매도 때문에 다들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특히 바닥주에 있는 것들을 공매도를 채워갖고 뭐 회사를 뭐 망하게 만들 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두산그룹주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좀 계속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뭐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거는 일단은 3만 원까지는 계속 내다보시고 장기로 보면은 4만 원, 뭐 6만 원 불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조정받으면 한번 사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지금 보니까 좀 팔았죠.
물론 이렇게 판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영 다 팔고 도망가진 않습니다. 또 팔고 또 사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룹주들은 꺾이기 전에서는 꺾인 게 아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두산중공업은 사야 될 종목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떠 있으니까 사지는 마시고 네.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 두산중공업이 조정받으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강세를 띄어서 특징주로 꼽혔던 두산 관련 그룹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갑자기 또 이렇게 이슈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줄은 몰랐네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마지막 종목은 좀 악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배터리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삼성 SDI 두 분 의견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배터리 관련주들 아마 뭐 의견들이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정말 많이 올랐고. 이것도 과유불급인가요? 그렇죠. 이제 실적을 들이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성장성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뭐 미래에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거란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동안 1년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은 좀 거쳐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쳤다고 하면 한 2달 쉬고 간다고 하면 그건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좀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네. 아마 공매도를 쳐놓고 리포터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좀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셀트리온도 그랬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60만 원을 이탈한다 하면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도 동일하신가요, 의견?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은 별거 없습니다. 많이 올라면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러니까 언제 빠질 거냐, 언제 올라갈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 SDI 팔아라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목표 가격을 55만 원에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서부터 뭐 시장이 별로 빠질 줄 알았는데 혼자서 장중에 5% 빠지다가 마이너스 3.91%로 쬐끔 올렸어요. 그렇죠? 쬐끔 꼬랑지 달리고 올리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근데 저는 비싸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이거를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인데 지금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팔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다 생각해서 31만 주 산 것 같아요. 물타기인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삼성 SDI가 올라가길 바랍니까? 그러면 다 던지세요. 다 개인들이 손절하고 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 누가 받아가요? 기관 외국인들이 억지로라도 받아갈 겁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여기서 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내일 그냥 500만 주, 뭐 1000만 주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내일 폭등할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안 벌어져요. 계속 개인 투자 물타기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결국 55만 원 찍을 거고 그럼 여기도 바닥이냐? 또 거기서 또 개인들이 또 손절 안 하면 또 흘러내릴 거고 그러면서 또 힘들게 만들어야 이제 그때에서 이제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딴 거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서부터 움직이겠죠. 그래서 수급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뭐 이유들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경쟁들이 과열이 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익성 악화가 될 수 있다. 약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실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얘네들 말대로 많이 빠지면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문제라 그러면 많이 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이 빠지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 SDI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가면요. 한 절반 정도 퉁 하고 잘라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빠지면 한 45만 원까지 빠지면 얘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떠 있어서 불안하다 그러면 많이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좋은 리포트 나오겠죠.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낙폭과대다. 그럼 매수 리포트 내겠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그때서부터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 종목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쵸. 살려는 분들은 이럴 때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더 빠지고 많이 빠지면 그때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삼성 SD 아니더라도 살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박스권 내지는 뭐 아직 뭐 이렇게 오늘 한번 호되게 한번 흔들었으니까 뭐 내일 설마 또 빠지겠습니까? 뭐 LG화학도 몇 번 빠지다가 반등 나오던데. 근데 다시 또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은 LG화학하고 삼성 SDI 힘을 내지를 못하면 당분간은 조금 힘이 좀 빠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삼성 SDI에서는 동일하게 나왔네요.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집합 종목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보죠. 삼성 SD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매도 리포트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좀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오늘 좀 특히 주가가 하락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남양유업입니다. 이제 회사의 주인이 좀 바뀌는 이 시점에서 회사 정상화 기대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드시려는 분들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는 함부로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강세를 띄웠던 두산중공업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에 따른 해외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특히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더 큰 성장하길 한 줄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종목 진품명품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들 도착했는지 볼까요? 나 지금 보면 포비스, 대한전선, KMW, 오이솔루션, 알루코 이름을 올렸고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문배철강, 덕산하이메탈, MK전자, 동원시스템, 애니플러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네요. 바닥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5G 관련주들 보이고 소비주들 보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있는데 전문가님들 어떤 종목들 감정가 새로 써볼까요? 보자. 네. 보자. 어떤 종목들이 좋은가. 네. 알루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알루코요. 네. 아마 이 종목 이제 알루코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러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점상을 2번이나 갔던 그런 종목인데 네. 요 당시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이제 알루코에서 그 배터리팩 하우징이라고 해서 하우징팩이라고 하죠. 이제 배터리 안에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요걸 이제 생산을 한다. 그런데 LG 화학이랑 뭐 SK 이노베이션에 이렇게 수주를 한 4천억 정도 했다라고 이제 공시는 아니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 공시를 왜 안 띄우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 회사 삼성 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화학에는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수주를 하는 그 양이 정말 그렇게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주 양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그 계약 당사자와의 비밀 유지 부분 때문에 나오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8월 달부터 해서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철강주들보다는 알루미늄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강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동안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좀 최근 들어서 좀 부각되기 시작을 해서 조정받던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알루코가 조만간 보시는 이 고점대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떤 뭔가 대단하게 수익이 이제 막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보였다면 주가가 이미 벌써 날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분기에 이제 한 45억 정도 했고 한 4분기 정도 생각한다면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뭐 그런 대단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주적인 부분에서 지금 납품하는 부분에 대한 뭐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알루미늄 관련된 1위 업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알루미늄 부품 다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알루코뿐만이 아니라요.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지금 알루미늄 관련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을 때 주가가 같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삼목 S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섹터는 다 달라요. 금강공업이라든지 뭐 이 보면 건설 관련된 섹터들 내에서의 이 알루미늄이 부각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철강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5,320원인데 요걸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뭐 오늘 종가 정도부터 이하로 밀려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그러니까 아침에 좀 갭을 뜬다면 좀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7월 달에 이제 점상을 막 갔던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올리게 되는 경우에도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2017년도, 16년도부터 해서 좀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저항권 5,800, 뭐 5,900원 요 전고점 부근이 될 텐데 요 구간을 뚫어내 준다면 뭐 무난하게 6,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고요. 뭐 그 한 7,000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도 보고요. 그런데 한 6,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 그만큼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던 종목 알루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감정받았던 종목 알루코입니다. 감정가 1차로만 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알루코 조정 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도 안 봐주시면 섭섭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채팅창에서 여행주 지금 뜨고 있는데 네. 해외여행 갈 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벌어다 줄 종목 어떤 종목 봐주실까 하고 다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해외여행 갈 수 있을 만큼 감정가 새로 쓸 종목 얼른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추천주로 드리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그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른 10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걸 고를 수도 있고 안 좋은 거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거는 왜 안 좋은지를 얘기하면서 감정가가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 깨지게끔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수익 나는 방법이죠. 그죠? 안 깨지는 것도 덜 돈 깨지는 버는 것도.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이렇게 합의를 보고요. 네,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토비스가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제 산업용 모니터 카지노 게임 거기에 쓰이는 그래서 네. 과거서부터 카지노 관련주로 얘가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것도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쓰이는 부분들인데 작년도에서도 저희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토비스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토비스 왜냐면 그때 작년에서도 제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를 계속 추천했었거든요. 호텔신라와 함께. 왜냐면 결국은 소비는 살아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작년에. 올해도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인류는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소비도 결국은 살아날 거다. 차라리 지금 같은 위치에서 이거 작년 얘기예요. 파라다이스, GK의 호텔신라, 강원랜드 이쪽 애들을 그냥 묻어놓고 가면 나중에는 정말 크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 토비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얘는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았고요. 1,4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강원랜드나 GK랜드나 뭐 파라다이스 애들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제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토비스는 1,400억밖에 되질 않았었고 그 목표치도 좀 짧아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서도 괜찮다. 이것도 나중에 좋아 보이고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카지노 관련주 쪽에서 지금 파라다이스를 보게 되면 자, 시가총액은 대략 1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벌써 26% 올라갔고 작년도부터 움직이고 따지게 되면 벌써 60% 육박하게 56%까지 올랐으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얘네들 카지노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토비스도 가는 건데 얘는 조금 가벼워요. 걔네는 가볍고 얘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쟤네들 카지노 관련주들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지노에서 그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리미트를 제한을 걸어놓은 한도를 정해놓은 게 2018년도에 너무 이게 사행성이니까 그거를 걸어버렸는데 그래서 뭐 20배인가요? 그 베팅을 그러니까 20배는 아니고 그 리미트를 걸어버렸었는데 그거를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거를 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팅을 금액을 막 예를 들어서 로또 같은 경우도 예전에서 뭐 얼마 이상으로는 또 누적이 못하게 막은 게 있었잖아요. 네. 만약 그 풀어놓으면 또 사람들 또 좋아가지고 또 광풍 불걸요. 그러면 막 누적 뭐 로또 지금 뭐 이거 1등 당첨되면 뭐 8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러면 뭐 다들 로또 할 텐데 어차피 당첨되는 사람 또 한 명인데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 토비스도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비들이 이제 진작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목표가부터 말하면은 좀 짧게 얘기하면 10,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길게 보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10,000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거래가 조금 더 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봉이 나왔고 나머지 카지노 관련주들이 수급이 아직도 꺾일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조정받으면 9,310원 이하 그리고 8,500원까지 조정받을 때마다 한번 싸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 물론 이거보다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추천했었던 그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가 더 좋은데 문제는 좀 떠 있어서 부담이 되니까 조정받으면 그쪽이 더 좋긴 좋아요. 어쨌든 토비스도 조정받으면 그쪽으로 공략해 볼 수 있고 뭐 감정가격은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내용 두 가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까 뭐 대충 얘기했잖아요. 소비 지표 네. 역대 사상치 좀 좋게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항공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에 90%까지 회복됐다라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럼 우리나라도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여행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중국인들, 유럽 사람들이 놀러 오면 또 카지노 또 업장이 또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뭐 토비스도 많이 팔리겠죠. 뭐가 게임기 그 모니터가 많이 팔리면 뭐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소비주 관련주인 걸 저도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같이 알게 됐네요. 토비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토비스였습니다. 감정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은 소비주 전성시대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토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장이 소비주가 강세였던 것 같긴 해요. 여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유럽 가고 싶어요. 저는 동남아 가고 싶어요. 빨리 백신 맞고 놀러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 여행주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만큼 전문가님들 만약에 코로나19 백신 맞고 여행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미국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네. 오랜만에 만나러 가보고 싶은 생각이 서부에 있어요. 있나요? 동부에 있나요? 서부에 있습니다. 서부에 있군요. 그렇군요.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만나러. 못 네. 만나고 있은 지 오래됐으니까. 코로나가 또 이렇게 떼어놓은 형제.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그 전문가들이 그 휴가가 길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이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추석에는 또 가족들하고 또 지내야죠. 그래서 네. 저는 만약 가게 되더라도 뭐 제주도 정도면. 제주도 정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방송에서 몸을 사리시네요. 네, 저는 코로나19만 끝나면 진짜 못 다녀본 여행은 좀 다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또 생방송 앵커의 숙명이죠. 저도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갑자기 현실 직시가 됐네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좀 걱정들 많으셨을 것 같고 오늘 또 여행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희망을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노란톡 그리고 여러분들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내내는 다음 주에 있을 새롭게 바뀌는 포맷을 위해서 전문가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도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이정수 전문가님 함께하니까 끝까지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